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죠.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연습을 한다고 해도 D급 대학교 이상은 갈 수가 없다. 그 학교 중 단 한 개의 학교도 붙지 못했습니다. 이게 팔수의 시작일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저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데 제가 서울까지 학원을 사실 다닐 그런 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학원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계획은 있죠.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학생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타고났는데 아직 몰랐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득 안고 학원에 가서 원장님을 만나서 원장실로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노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부모님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수치스러웠는데 겨우 참고 노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노래를 나쁘게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원장님 입에서는 이 학생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연습을 한다고 해도 D급 대학교 이상은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D급 대학교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학교들은 사실 볼 것도 없고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도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는 오기가 생겨서 자신 있는 곡 하나만 더 해보겠다. 이거 메인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를 하나 불러보겠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정말 사랑했을까 라는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부르자 야 이거는 더 못 부른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되고 어머니께서는 거봐라 안 된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고 공부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정말 분했지만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 컸기 때문에 며칠을 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냥 취미로라도 배우는 거는 되지 않느냐. 내가 못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배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달 정도를 더 설득을 한 끝에 결국 취미로 학원을 수강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께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학원에서 가장 처음 배운 소리가 바로 견성이었습니다. 견성이 뭐냐? 바로 개소리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말 그대로 이제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무지막지하게 생긴 그 강아지들이 내는 그 짖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연습을 시켰습니다. 우선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원장 선생님이 보컬 전공이 아니라 기타 전공이셨습니다. 기타 전공이 어떻게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건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받게 되었는데 들국화의 노래를 진짜 전인권님이랑 똑같이 이제 부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게 되었고 단전호흡 이런 용어들도 나오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습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리얼 음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는 연습실마다 코인 노래방처럼 노래방 기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는 진짜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선곡해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습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입 실기고사를 이제 드디어 치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게 팔수의 시작일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실기고사. 제 팔수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본 학교가 명지전문대학교 실용화학과 시험이었는데 첫 시험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무대 경험도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생판 초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시에서는. 근데 갑자기 고사장에 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슥 한번 둘러보니까 수험생들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내가 노래를 그냥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뭔가 못할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떤 그런 회로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실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근자감이 갑자기 넘쳤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직전까지 정말 긴장도 하나도 안 되고 막 자신감은 폭발한 상태에서 고사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손, 발, 목소리, 그러니까 몸에서 떨릴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다 떨렸던 것 같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시험 치고 나와서 애가 얼굴이 막 창백해져가지고 막 몸이 굳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바늘로 막 손, 발을 막 이렇게 따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기 시험의 기억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 시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나사렛 대학교에는 나얼 교수님이 실제로 계시고 실기고사도 심사를 보시는데 나얼님이 면접 질문으로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얼님 너무 팬이에요. 이런 대답을 했던 적도 있고 평상시에는 전혀 떨리지 않던 목소리가 첫 소절 떼자마자 목소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노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떨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그냥 거의 모든 시험을 망쳤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험들을 계속 치렀던 것 같습니다. 실기를 치르고 오면 모든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죠. 시험 잘 봤니? 이런 질문이죠. 많은 친구들은 선의의 거짓말로 잘 못 봤지만 이번 시험 잘 봤어 이런 식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또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못 봤다 아니요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못 본 걸 잘 봤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한 번은 하루에 실기고사가 3개가 겹친 날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로 와야 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서울로 와서 3개 고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시험 때마다 잘 봤냐? 잘 봤냐? 잘 봤냐? 물어볼 때마다 다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넌 도대체 시험을 도대체 왜 치는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어머니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시 3차까지 정말 엄청난 수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수시 1차, 2차, 정시 1차, 2차, 3차 이렇게 5차의 시험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있었겠죠. 그 학교 중 단 한 개의 학교도 저는 붙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향 지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는 기억은 못하는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대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왜 대학교를 떨어지는 것 같니? 라는 질문이요. 그때 제가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바로 그때 제가 한 대답은 였습니다.